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464억 4,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7%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7억 5,180만 원이 증가한 132억 9,981만 원입니다.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31억 7,650만 원과 35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7,950만 원이 증액된 84억 9,450만 원입니다.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 사업 부담금으로 7,950만 원과 수천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44억 원,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 공사 부담금으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484만 원입니다.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등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 정비 사업에 22년 특별교부세 3천만 원 및 통복 4교 보수 보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2,600만 원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기정액 대비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885만 원이 증액된 159억 7,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50만 원,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광역 교통특별대책 기관별 부담금으로 16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2% 증액된 1,982억 8,30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65억 1,946만 원이 증액된 270억 8,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로
30억 3,600만 원,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34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조 건설도로가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가는 기정액 대비 8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내기에서 신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등 반영을 위해 부족 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천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 개설에 보상비로 44억 원을 반영하였고, 남산 1, 2 진양주택 1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2년도 2차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여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송아리 도로개설 공사 1천만 원,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천만 원,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 공사비 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은 고덕산단 진입도로 공사에 저촉된 송전선로 이설로 인해 발생한 선하지 부분 지상권 설정 보상 비용 42억 원 중 50%인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로관리가입니다. 도로관리가는 기정액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08만 원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 노선 정비 사업비에 특별교부금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보도 파손이 심각하고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5억 원과 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사고 우가 우려되는 구간에 가드레일 및 차선 분리대 등을 교체하고자 6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에 통곡 사교 보수 보강공사는 포트홀 및 교면 파손 등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로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5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1,397만 원입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 사업은 스마트 교차로 확대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등 도심 소통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800만 원과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1억 3,400만 원, 스마트 바닥 신호 등 설치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68억 4,547만 원이 증액된 1,077억 3,374만 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도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7,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 운행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운영비 7억, 광역교통특별대책 운영 및 시설비 9억 5천만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9,200만 원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3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대동 시내버스 슈차지 운영에 철도부지 임대 및 부지 정리 공사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으로 5억 6천만 원과 택시 승강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0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0억 원,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8억 6,800만 원과 군문주공 1단지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공사 5천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1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금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억 5,237만 원이 증액된 168억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과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개방형 주차장 사업으로 군문주공 1단지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주차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1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좀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세부 몫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이제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본예산의 반영을 못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런 추경 예산들을 세웠을 때 연내 이게 집행 가능한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제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또 그런 사업인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앞으로 편성을 할 때는 이런 예산 편성 원칙에 충실히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지금 대중교통과 쪽 세출을 보니까 이제 두 몫에서 지금 그 감액 사유들이 지금 나왔어요. 도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금하고 시내버스 운송금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그래서 감액이 나왔는데 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감액 예산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다른 예산으로도 또 쓸 수 있고 또 뭐 세수를 갖다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본 예산을 지금 통과가 된 지가 지금 한 3-4달밖에 안 됐는데 또 감액 사유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본 예산 사업을 세울 때 예측을 못했다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액들이 많이 나올수록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잘 좀 그 본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이게
쪽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쪽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6쪽을 보면 소사벌 상업지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과정만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18년도, 19년도부터 아마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쪽 그 소사벌 지구 이제 개발할 당시에 LH에서 개발할 당시에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주차장이 좀 좁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쪽 그 주민들이나 이제 상인들 이런 분들이 아마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019년도에 이제 예산이 일부 조금씩 확보가 돼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주차 타워를 지금 현재 시 전체에 5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타워 짓는데 보통 3층, 4층 이상 짓는데 면이 165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비, 토지비 다 포함해서 보통 한 면에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합정 공영 주차장, 뭐 고덕 신도시, 소정 관광특구, 통복지구, 소사벌 이렇게 이제 5개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사벌이 지금 많이 늦춰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 그 예산 확보도 이제 어려웠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서 중간 중간에 여러 번 이제 그 조금씩이라도 많이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억 또 7억 이렇게 이제 특교수하고 특별 교부금을 이제 받았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작년 10월 달인가 도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 시군이 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18억 정도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이게 내려온 거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 그 상가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도비를 받은 장소죠. 그러니까 JNJ 그 맞은편 공원 그 그렇습니다. 하천 있는데 옆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다가 지상으로 이제 저기 지하 쪽이죠. 지하 쪽에다가 애초에 당초에는 지하로 예, 이제 지하로 짓기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지으려고 특조금을 좀 받은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받아서 그 집행부와 그다음에 주민 거기 상가에 사시는 이제 주민들 그다음에 뭐 해당 또 지역 구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그 간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특조금을 일단 그 받아서 사업 장소로 거기를 선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천이 옆에 있는 문제로 이제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 예. 지금 큰 도로변 맞은편 쪽으로 그 LH 땅 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이제 여러 반발들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집행부하고 그 민원 전 주체분들하고 이제 그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거쳐서 현재 그 애초에 그 특조금을 받았던 장소 그쪽에다가 이제 지상으로 50면 정도를 하고 LH 땅 쪽으로 일부를 이제 당초에 이제 예, 저희가 한 150면 정도를 하기로 네. 했었는데요. 그 네. 지하에다가 예. 근데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는 저희가 안 하고 이제 녹색 건축사학과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잘 아시겠지만 그 강남에도 이제 아파트 지하에 물이 잠겼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항제철, 울산 이런 데가 수해 피해를 받아서 지하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 거기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재영향 평가를 녹색 건축사학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게 이제 지하에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상에 되든지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초에 그 사업 부지를 해서 이제 그 도비나 이런 걸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도하고도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도비는 일단 받아야 되겠기에 이제 일단은 18억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거기하고 이제 고덕신도시하고 이제 통복지구하고 세 군데를 20억씩 원래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그 고덕신도시하고 이제 소사벌이 선정해서 일단 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지하로 가는 게 좀 안 맞다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제 그 LH 쪽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상인회라든가 또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 또 이제 주변에 그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애초에 소사벌 상업지역에 해주기로 했던 거니까 그 상업지역 안에 조금이라도 해달라. 그쪽으로 가는 건 가고 가는 건 좋은데 그쪽으로 해달라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결론은 애초에 이제 그 민원을 넣으셨던 그 상인이 쪽 분들하고 네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그 상업지역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하다가 특종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LH 땅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애초에 그분들이 민원 넣었던 곳으로 일부라도 좀 해달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예. 이제 지상으로 50평 정도를 헐 계획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저 LH 땅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던 우측이든 해서 그쪽에 당초에는 이제 평면 지상구에다가 정도? 건물을 지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워서 평면 정도를 일단 하려고 예. 그렇게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 지금 논란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 그 특조금 받은 그 상업지역 쪽에 있는 쪽 그쪽에 오시면 LH 쪽에 100면 그렇게 이 하나고 예, 예. 또 일부 주장은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LH 쪽에다가 숫자 그냥 더 면수를 늘려서 짓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민원을 주셨던 분의 주체가 있고 예, 예. 또 거기에 또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했던 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그 의사나 이런 것도 존중해 줄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네네. 예. 다만 이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가느냐라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의 의견은 일단은 존중하는 거는 밑바탕으로 깔고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니까 특조금이 2021년도에 10억을 받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202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을 받았고요. 예, 이게 예. 17억을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들이 특조금이지만 이제 11호 포함이 편성이 되죠. 됐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예, 예. 포함이 됐겠고 그다음에 그 또 도비로 주차환경 개선금을 해서 18억 6,800만 원 이번에 정도 편성하려고 하는 게 또 그겁니다. 받은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적으로 얘기하면 한 35억 정도를 이제 특조금으로 받은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특조금은 본래 민원을 주고 애초에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상업지역 네. 그쪽에 주차장을 짓는 조건으로 이제 특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승인 받을 때도 예, 그렇게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를 안 넣는다고 치고 예, 예. 그런 또 일부 또 주장들이 있으니까 안 넣는다고 치고 LH 쪽에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목 변경이 분명히 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목 변경이 오다 보면 저희 평택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에 또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예, 이건 투자 사업 특히 심사도 새로 받아야 되고 도의 여러 가지. 특비 저기 도의 특별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승인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35억에 대해서 LH 땅으로 갔을 때 그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판단하시기를.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예. 힘들다고 지금 저희는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결국은 힘들다. LH 땅 쪽으로 간다면 그 특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전액 판단하고 시비로 또 있습니다.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거를 특조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장소에서 일정 부분
그 특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주차를 해야 된다는 특조금만 생각한다면 네. 줘야 된다라는 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확률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도하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는 반납을 안 하려고 이제 어렵게 따온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기존에 특종을 받았던 상업지역에 50면, LH에서 이제 100면을 지금 현재 그런 안이 하나가 지금 전 협의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나왔던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네네. 그렇게 두 군데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듭니까? 그 LH 땅 사는 데만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만 사는데 한 60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한 2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0억. 80억이고 이제 그 이쪽에는- 공원 부지 하는 네. 데는 한 2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는데 100억 정도 변동성이 들어간다는 많습니다. 거죠?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대략, 예. 대략. 예, 대략 그 정도 대략 잡고 한 있습니다. 100억 정도를 들어가면 이쪽 50면 저쪽 100면 150면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략 지평식으로 그냥 땅 이건 어떤 뭐 지평식으로 결론을 땅에. 내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대략 궁금한 그렇게-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대략 예상을 100억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예. 그렇게 된다는 예, 거고요. 예. 만약에 그 이쪽 그 지금 특조금 받은 거 예, 예. 특조금 받은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시비는 하는 그럼 한 65억 정도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런 사업이 된다면 60억에서 70억.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짓질 않고 그 기존에 받았던 특조금 상업지역에 있는 50면은 하질 않고 예. LH 쪽으로 갔을 때 뭐 150면이나 200면을 만약에 짓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예, 예. 거기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땅값만 120억 두 필지이기 때문에요. 네. 두 필지 다 산다고 보면 이제 120억 정도 이제 되고요. 하고 건물은 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한 필지만 했을 때는 이제 한 20억밖에 안 잡았는데 이게 필지가 넓어지면 CCTV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대략, 그래서 대략, 대략 한 대략 200억 200억. 180억에서 200억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핵심은 일단 주민들의 의사만 놓고 보면 뭐 어디가 합리적이냐 떠나서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는 주민들의 그 애초에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의사만 놓고 본다면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50면을 안 짓고 저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이제 특조금이 35억이 잘못하면 그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네.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특조금 못 받죠. 거의 그렇다고. 거의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어느 쪽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면 특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가는 거고, 페널티를 받을 예, 먹게 겁니다.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페널티도 먹지만 또 아까 마냥 그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대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더 들어갈 대략.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예. 땅이 LH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조성원가에서 이자가 지금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뒤로 예. 가면 갈수록 비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그러면 솔직히 200억이 말씀드리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문제점이 있는 거고, 지금 이쪽을 50면을 지금 쓰게 되면 특조금은 일단 뭐 일부는 쓸 수 있겠죠. 다는 못 쓸 수 있을진 몰라도 예, 그렇죠. 그건 협의 중인데요. 예, 네, 그 그렇게 어떻게 쓸 하는 수 게 좋은지. 있겠고, 예, 예. 그렇고 저쪽 LH랑 같이 조성을 했을 때는 50면 100면을 했을 때는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정책이라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책이라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법이 위반이 안 됐다면 어떤 게 효율적이냐 뭐 이런 것도 다 따져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지 딱 이거다라고 집어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효율적으로 가느냐,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정책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분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냥 특조금에 의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변경이나 뭐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못 받는 상황이 온다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또 페널티를 먹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특조금들은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상황,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 50면 저쪽 100면 줬을 때 그 가격들, 비용들,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쪽 LH만 다 줬을 때의 비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민원 넣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없는, 그런 과정이 없는 정책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최상이고, 반영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설득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가 좀 존중되는 쪽으로 가야 정책이 좀 바람직스럽게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마냥 제가 짚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이 문제가 잘 수습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난 이제 2018년도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을 어떻게 됐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주민들과도 그렇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 또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되고요. 이 몫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요. 주민들의 의사를 또 그 의사들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특조금이 내려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결정을 내려야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처음에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이응 안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이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좀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